학교안전공제중앙회가 만든 학생들의 안전을 위한 교육활동 연계 콘텐츠 고등부 안전교육 콘텐츠. 본 영상은 학교안전공제회에서 보장한 실제 학교안전사고 사례를 바탕으로 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약물 중독에 대해 알아볼 거예요. 여러분은 마약에 대해 어디까지 알고 있나요? 마취 작용을 하며 습관성으로 장기 복용할 경우 중독 증상을 나타내는 물질을 통틀어 마약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마약 청정국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먼 나라 이야기일 것만 같았던 마약 문제. 우리나라도 이제 더 이상 마약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해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마약 사범의 수만 봐도 알 수 있죠. 통계를 살펴본 결과 23년도에 적발된 마약 사범은 사상 최다 수치를 기록 27,000명을 돌파했는데요. 특히 청소년 마약 사범의 수는 1년 사이 3.6배나 증가했습니다. 이처럼 젊은 층의 마약류 복용이 심각하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 그 위험성과 심각성이 점점 커지고 있는 청소년 마약 문제. 우리의 일이 된다면 어떤 상황이 발생하는지 영상을 통해 알아봅시다. 평범한 어느 오후 수업 시간이었다. 규민이 교과서에 거칠게 십자가를 그린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다. 이상. 수업이 끝난 후 왠지 모르게 안색이 좋지 않은 규민. 야, 규민아. 너 표정 너무 안 좋다고. 괜찮아? 규민이 불안한 얼굴로 간신히 필통을 닫고 건물 밖으로 나와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간다. 건물 뒤편에 도착한 규민이 주변을 살핀 후 휴대폰을 꺼낸다. 규민이 지금 땡땡 구할 수 있나요? 라고 메시지를 보내자 알 수 없는 사람이 물론이죠 라고 답한다. 잠시 후 규민이 차에 타자 누군가 흰 가루가 든 비닐을 건넨다. 그렇게 아무도 모르게 이어온 거래. 절대 일어나서도 반복되어서도 안 되는 일이 끝내 벌어지고 말았다. 규민이 가루를 보며 웃는다. 며칠이 지나고 야, 지겹시다. 너 게임 아예 안 하냐? 하는 건데 너무 많이 하잖아. 나 그럼 먼저 갈게. 빠이. 규민이 전화를 받는다. 네, 여보세요? 이규민 학생 맞죠? 중부경찰서 마약수사 전담팀입니다. 규민의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린다. 휴대폰을 떨어뜨린 규민이 초조한 얼굴로 두 손을 꼭 쥔다. 호기심에 시작했지만 걷잡을 수 없는 갈망이 되어버린 마약. 그렇게 암흑의 기운은 규민을 점점 덮쳐오고 있었다. 시작은 호기심이었지만 그 끝은 파멸이라는 마약. 지금부터 마약류 약물이란 무엇인지와 그 위험성에 대해 알아봅시다. 마약류에 속하는 약물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게 마약,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아편, 헤로인, 코카인, 펜타닐, 모르핀 등 133종의 마약류는 중독성이 심각해 약물로도 이용이 아주 제한적입니다. 이외에 암페타민, 케타민, 바르비탈, 졸피뎀, 프로포폴, 벤조디아제핀계 등 272종의 약물은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마약류로 분류. 추가로 대마초와 그 진액을 원료로 하여 가공된 제품들 모두가 마약에 속합니다. 이외에 마약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니지만 본드, 부탄가스, 니스 등의 흡입제와 술, 담배, 커피 등 고카페인 음료도 중독성 약물에 속해 주의가 요구되는데요. 하지만 마약류 약물의 적절한 사용이 인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의료용으로 쓰이는 경우인데요. 수술 시 환자를 마취하기 위해 쓰거나 극심한 고통을 겪는 말기암 환자를 위한 진통제, 잠에 들지 못해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수면유도제, 정신신경계 질환을 치료하는 의약품인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처럼 중독성이 강하고 심각한 의존 증세를 일으키는 마약류 약물, 지속적으로 복용하게 되면 우리 몸에 어떤 위험이 따를까요? 먼저 마약은 우리 몸에 들어오는 순간 인간의 뇌부터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뇌 손상으로 인한 집중력, 기억력, 사고 능력 등 인지 능력이 저하되고 감정 기복이 커지며 작은 문제에도 과민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이유 없이 슬프고 화가 나며 두려워하는 급격한 감정 변화가 생깁니다.
또한 일상에서의 즐거움을 상실하며 장기간 남용할 경우 우울증까지 유발합니다. 마약류 약물은 뇌 손상뿐 아니라 질병까지 일으키는데요. 헤로인 등 아편류의 마약은 신장 손상, 혼수 상태, 호흡 정지를 유발하며 필로폰 등 암페타민류는 심부전, 심근경색, 뇌졸중까지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의 투약으로 심각한 중독 증세에 시달리는 이유, 궁금했던 적 있죠? 실제로 마약을 경험해 본이라면 열이면 열, 심각한 금단 증상에 시달리는데요. 그 이유, 바로 우리 몸의 향상성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 항상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려는 향상성을 띠고 있는데요.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어 우리 몸의 체온을 올리려는 것도 원래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향상성 때문입니다. 늘 같은 상태를 유지하던 우리 몸에 마약이 들어오면 체내의 도파민이 일시적으로 폭발하게 되고 마약류 약물로 인해 교란된 우리의 몸은 이 향상성을 유지하기 위해 자연적으로 분비하던 도파민의 양을 급격히 낮추어 향상성을 조정하게 됩니다. 바로 이때 마약을 중단하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자연히 분비되던 체내 도파민 양이 급격하게 낮아지면 우린 평범한 일상에서도 늘 우울하고 가라앉은 기분을 느끼게 됩니다. 마치 마약을 하지 않으면 그 상태를 견딜 수 없게 되죠. 이를 금단 증상이라 칭합니다. 결국 처음보다 가라앉은 감정을 끌어올리기 위해 내 몸이 원하지 않음에도 마약을 더욱 강박적으로 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결국 중독으로 이어지게 되죠. 한번 중독되기 시작하면 그 끝은 파멸이기에 마약류 약물은 애초에 시작조차 해서는 안 되는데요.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마약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감을 북돋아준다. 심각한 금단 증상이 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 마약류는 일종의 기호품이고 오락이다. 이와 같은 약물 오남용에 대한 잘못된 인식, 마약 중독으로 빠지는 가장 빠른 지름길입니다. 마약류 약물에 빠지지 않기 위해 우리들이 실천할 수 있는 사전 예방 요령, 똑똑히 알아둡시다. 첫째, 마약 광고와 마약 홍보성 SNS는 모두 차단하기. 둘째, 모르는 음료, 과자, 젤리류는 복용하지 않기. 셋째, 비정상적인 온라인 판매 의약품을 구매하거나 사용하지 않기. 만약 마약류 약물에 노출되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약물을 권유하는 이에게 자신의 의사를 밝히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조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약물 교육을 받아 대처합니다. 부모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약 문제 이뿐만이 아닙니다. 모르는 사이 내가 마약 범죄에 가담하는 범죄자가 될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를 꼭 조심하세요. 내가 타겟이 될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누군가로부터 무료 해외여행을 제의받거나 수고비 등 금품을 받고 불법 마약류가 은닉된 물건을 운반하는 경우, 해외에서 가이드 등 투약을 권유하거나 스스로 유흥업소 등재해서 투약 및 호기심으로 구매 후 사용하는 경우, 친구나 지인 등의 부탁으로 박스, 가방 등에 은닉된 마약류를 자신도 모르게 보관, 소지하는 경우, 돈벌이, 생계 유지 등을 위해 해외에서 운반책을 통해 마약을 들여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경우, 청소년이더라도 국내 외 어디서라도 소지부터 사용, 취급, 재배, 제조, 수출, 매매, 유통까지 그 어디에도 가담한다면 예외 없이 막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변에 마약 사범으로 의심되는 이가 있나요? 아래의 기관에 꼭 검찰청, 신고하세요. 경찰청. 마약에 대한 인식을 가벼이 여기게끔 만드는 언어 사용 역시 지양해야 합니다. 일상에서 마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가 종종 있지 않나요? 마약이라는 단어를 붙여 그 의미를 극대화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맞습니다. 마약 김밥, 마약 떡볶이, 마약 옥수수 등등. 이러한 단어는 왜 사용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시간. 중독될 만큼 맛있다거나 큰 만족감을 준다는 뜻을 담은 비유적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경계가 필요한 마약이라는 단어를 무분별하게 사용할 경우 자칫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오남용에 의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판단력이 미약한 어린이나 청소년에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용어 사용에 매우 주의해야 합니다. 줄고 없는 미로, 마약, 호기심은 거두고 나의 안전은 스스로 지킵시다. 학교 안전공제 중앙회
제작 지원 교육부 시도교육청.